자,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두 번째, 직권의 변화입니다. 자, 직권의 변화는, 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판구조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판구조론을 이제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대륙이동설, 멘틀 대리설, 해양적 확장설, 이런 애들을 합쳐서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을 만들게 되었죠. 그러면 이런 판구조론에서는 자 어떤 내용을 다루냐? 자 지각 변동에 대한 내용을 다룬단 말이야. 뭐 화산이라든지 지진, 습곡산맥, 대륙이동.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할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이 멘틀 대류가 일어나죠. 이 멘틀 대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돼서 축적되었다가 급격히 방출될 때 화산이나 지진이 발생해서 지형이 변하게 된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변동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대는 변화가 심한 지역,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화산 때는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지진 때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자, 얘네들은 자, 공통적으로 화산 때나 지진 때는 거의 일치하는데 자, 요거 포인트 잡으셔야죠. 지진 때는 화산 때보다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반드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뭐 다른 곳보다는 태평양 주변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태평양 주변을 우리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지진대, 화산대라고도 표현하고요.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불의 고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화산과 지진의 분포 보시면 판의 분포랑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판의 경계에서 자, 뭐가 지진이나 화산 활동 등의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이 바로 판구조론이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 우리가 보통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판의 경계에서는 자, 제일 중요한 게 판 경계죠.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자, 변동대와 판의 경계, 즉 이런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변동대는 판 경계에 분포하는데 자, 판 경계에서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 판은 한 10여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1년에 1에서 10cm 정도로 이동한다. 판마다 이동 속도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판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다른 것보다. 자, 이 암석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자, 딱딱한 거야, 딱딱한 거. 그래서 이 지표에서부터 깊이 약 100km까지의 단단한 부분으로 자,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 조각으로 돼 있고 암석권의 조각은 뭐다? 판이다. 그래서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을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을 해양판. 자, 이 100km 아랫부분 약 100에서 400km를 연약권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도 멘틀이죠. 자, 멘틀인데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어. 녹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고요. 이 대류 때문에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요 세 가지 경계가
발달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대륙판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께는 두껍고요. 밀도는 작아요. 왜냐하면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아프리카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애들이고요. 해양판은 두께가 얇아요. 근데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죠? 왜냐면 철이나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태평양판, 필리핀, 나스카판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판이 된다. 그러면 자 이런 판 이동은 자 왜 일어나냐? 멘틀 대류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멘틀은 아래쪽부터 가야 돼요.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가고요. 뜨거운 거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자, 상승한 멘틀이 양옆으로 이동하다가 점차 식으면서 밀도가 커지면 하강하면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멘틀의 움직임에 의해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위에 떠 있던 판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유에다가 초콜릿 뿌려놓고 가스를 끓이면 자, 얘네들이 어때요? 이동을 하게 되겠지? 이걸 통해서 이 초콜릿이 뭐 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초코 파우더 이런 것들이 판이라고 하면 이 우유가 이 멘틀이 되는 거고 열을 가하니까 우유가 끓어요. 우유가 끓을 때 이제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초코 파우더가 갈라지겠지? 그 갈라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가끔씩 나오게 되는 거야.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자, 이 판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 보면 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이 판과 판이 서로 모여드는 수렴형, 서로 어긋나면서 이동하는 보존형으로 구분된다. 자, 호상열도 보시면 자, 판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인데 요것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베스트야. 근데 못 외우면 틀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다 외워주셔야 돼.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호상열도 이 섬들이 해구랑 나란하게 여기 보면 해구 있죠? 자, 깊은 해저 골짜기가 해구야. 이 해저 골짜기와 나란하게 활 모양으로 길게 배열되어 있다. 여기 보면은 일본 열도 있지. 그래서 이 일본 열도 때문에 우리는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해령은 각 대양의 해저에 위치한 거대한 해저 산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령. 자, 변환단층은 해령과 여기도 보면 해령이 있죠? 여기 해령, 여기 해령. 해령 사이에서 판의 이동 속도 차이로 지층이 어긋나면서 끊어지는 지형. 대표적인 건 산안드레아스 단층. 여기는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죠. 자, 스콕산맥은 양쪽에서 미는 힘. 이 미는 힘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해요. 지층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큰 산맥. 그래서 안데스, 알프스, 히말라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열곡대는 여기 보시면 폭이 좁고 긴 V자 모양의 골짜기인 뭐가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걸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발산형 경계는 자, 발산, 너의 길을 발산해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끼를 발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위에 있던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겠죠. 그래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으로 멀어지고요.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된다. 자, 일반적으로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나이도 커지는데 하나 더 첨가하면 목까지 두께까지 같이 커진다.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나이나 두께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각 변동, 화산이 활발하고요.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우리가 보통 천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낮은 곳이고요. 신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깊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은 데서 일어나면 천발, 깊은 곳에서 일어나면 신발, 가운데는 중발, 이렇게 천발부터 신발, 중발 지진까지 발생하고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대표적으로 해령이나 열곡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지형이 주로 발달하느냐 요거 정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발산형 경계에서 해양판하고 해양판의 경계에서는 자, 대표적인 해령이 발달했고요. 대륙판하고 대륙판은 열곡대가 발달합니다. 자, 얘네들은 발산형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요. 마그마가 새로운 해양 지각을 생성한다. 그래서 해저 산맥인 해령이 발달했고요. 자, 해령에는 V자 모양의 여기 보면은 열곡이 발달했고요. 해령에서 멀어지면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는 열곡대가 발달하죠. 하나의 대륙판이 두 개의 대륙판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여기도 보면은 V자 모양의 열곡이 길게 이어져서 열곡대가 발달하는데 이 열곡대가 점점점 발달하게 되면 아래로 깊이 파지겠죠? 그럼 바닷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진하고 기본적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구나. 요거까지는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자, 수렴, 의견을 수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의견을 모으려면 이렇게 이 멘틀 대류가 서로 하강하는 곳, 그러니까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로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 섭입이라는 건 하나가 사이에 껴들어가는 거고 충돌은 딱 부딪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섭입형은 밀도가 차이 나는 판, 밀도 차이가 나는 판들이 부딪히면 하나가 아래로 들어가요. 충돌형은 밀도가 비슷한 것들. 그리고 멘틀 대류가 일반적으로 하강하는 곳에서 산에 소멸이 일어나. 자, 그리고 화산 활동. 자, 섭입형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자, 충돌형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 지진은 그러니까 지진은 전체 다 일어나는 거야. 근데 화산은 발산형 중에서 수렴형 중에서 충돌형, 보존형 경계 요걸 제외하고 모두 화산 활동이 일어나. 이해 갔죠? 그러니까 딱 요거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진은 천발부터 신발 지진, 충돌형은 천발부터 중발인데 자, 왜 이렇게 되냐면 밀도가 작은 판이 있고요. 뭐 작은 판이니까 뭐 대륙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해양판이 이렇게 가까이 왔어. 그러면 이 대륙판의 경계를 따라서 해양판이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요 사이의 경계면을 우리가 베니오프대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움직이니까 충격이 전달이 되겠죠? 이 충격이 전달되면서 지진이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낮은 곳에서는 천발 지진, 깊은 곳에서는 신발 지진이 발달하게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제 화산도 일어나잖아. 방금 아래에 있는 게 밀도가 큰 거였고 위에 있는 게 밀도가 작은 거였지. 그럼 화산 활동은 보통 밀도가 작은 판에서 화산이 발생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 수렴형에서는 해구라든지 호상열도, 습곡산맥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발생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났을 때 섭입형. 왜냐하면 대륙판이 밀도가 작으니까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로 들어가지. 자,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서로 만나는데 얘네들은 밀도가 맨날 같을 수는 없단 말이야. 밀도가 좀 차이 나는 얘네들이 있겠지? 그 둘 중에서 밀도가 큰 애가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들어가는 거고요. 충돌형은 밀도가 비슷한 거. 자, 그래서 얘는 화산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화산이 안 일어나고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해양판하고 대륙판 사이의 경계에서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산맥은 안데스 산맥이야. 자,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멀어졌을 때 해구, 호상열도. 여기서는 습곡산맥이 딱히 크게 발달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할 때는 자, 대표적인 게 딱 하나,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데 히말라야, 알프스 두 가지를 같이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히말라야, 알프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안데스.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를 할 때는 둘 다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되죠. 이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네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습곡 산맥이 발달한다.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 이렇게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얘네를 섭입형과 충돌형으로 구분을 했어. 그러면 섭입형에서는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고 충돌형에서는 알프스, 히말라야의 이런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보존형 경계 두 판이 서로 어긋나거나 스쳐 지나가는 경계로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할 때는 발산형, 하강은 수렴형이었죠. 그래서 상승이나 하강하는 곳이 아니었고요. 자, 판에 생성이나 소멸이 되지 않는 판의 보존이 일어납니다. 자, 지각 변동은 간단하게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요. 화산 활동이나 신발 지진은 발생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산 안드레아스 단층으로 자, 변환 단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이 해령이 변환 단층이 이렇게 생기면 판과 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때 여기서 지금 변환 단층이 만들어졌죠. 이 변환 단층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 판하고 요 판 사이 얘도 물론 보존형 경계이지만 여기에서는 지진이 안 발생하고 얘랑 얘도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것도 은근히 하나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아무리 강조해도 어때요? 적지 않은 부분.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처니까.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대륙판이죠. 이 대륙판 주변에 필리핀이나 태평양판과 같은 해양판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고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한대. 그러니까 제일 큰 태평양판이 제일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밀도가 태평양판이 제일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수렴형 경계가 해당이 되겠죠. 수렴형 중에서 뭐가 되는 거야? 섭입형 경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라시아 판 쪽에서 왜냐하면 밀도가 작은 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해구 부근에서는 여기선 천발 지진.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되게 많죠. 동쪽으로 오면 자 우리나라 동쪽으로 동해 쪽이에요. 동해 쪽.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지저분하게 문제를 낸다. 그럼 우리는 태평양을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이 동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 엘니뇨 라니냐 할 때 여기가 서태평양이었잖아. 요 반대쪽이 동태평양이었어. 근데 여기는 우리가 동해 쪽이라고 얘기를 다시 한 거야.
그래서 다시 보면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일본은 이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뭐다? 호상열도. 왜냐하면 수려명 경계 중에 서비평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평 경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본 친구들을 우리가 열도에 사는 친구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거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자, 화산하고 우리는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데 뭐 화산 분출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화산가스라든지 용암, 화산 쇠설물 뭐 이렇게 나오는데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고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 뭐 이런 기체 성분들을 우리가 화산가스. 용암은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남은 거고요. 화산 쇠설물은 고체 물질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산암, 괴력, 재진 뭐 요딴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뭐 얘네가 순상이냐 종상이냐 분출 형태가 조용하냐 격렬하냐 SiO2 함량이 크면 점성이 작냐 크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거 혹시 얘기했니? 아직 진도도 안 나갔나? 아, 여기까지도 아직 안 나갔어? 진짜 니네 학교 이상해. 진도도 아직 다 못 나가고. 어디까지 나갔어? 나중에 못 나가서, 아, 이거 빼고 다? 그러면, 와, 진짜 나빴다. 지들도 내기 힘든 걸. 어쩔 수 없죠. 자, 아무튼, 여기 파트 포함되면, 자,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화산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보니까 그냥 요거는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영향은 뭐 광산, 그래서 유용한 금속 광물이 만들어지거나 난방이나 지열 발전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비옥한 토양. 가끔 가다가 보면 얘는 부정적인 영향도 되고요. 긍정적인 영향도 돼요. 이 화산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토양이 비옥해지는데 이 화산재가 떨어진 그 자체로는 피해를 입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야지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 부정 둘 다 포함되기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관광자원, 뭐 일본 같은 경우가 뭐 관광자원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뭐 여기 보면은 화산 쇠설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매우 빠르다. 흐를 유자니까. 자, 대처 방법. 이게 예전에 화산재에 의한 피해 감소, 쇠설유의 경로를 조절해서 피해를 감소하는 건 제방을 쌓는 거고요. 댐이나 수로를 건설하는 건 용암을 굳게 하거나 이동 경로를 조절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차이 문제를 더럽게 내기도 한다.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 강조를 하게 되면 아 그거는 이번에 낚시 형태로 꼭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다음에 뭐 바닷물을 뿌려서 뭐 이동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고요. 뭐 감시 체계, 경고, 대피 체계를 강화한다.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다음에 지진. 자, 지진은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 지진이 발생하면 뭐 파동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달되는데
가끔 가다가 진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이제 진원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여기서 발생했어. 그러면 여기에 지표가 있으면 그건 진앙. 그 다음에 규모, 진도가 나오는데 규모는 방출된 에너지를 기준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한 지진이면 규모가 같은 거야. 그래서 규모는 그냥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진도는 피해를 기준으로 하니까 가까울수록 피해가 크겠죠. 자, 지진도 마찬가지로 긍정,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만 맞아 본다면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할 수 있고요. 지하 자원 찾을 수가 있고요.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지진을 대처할 때, 자, 얘네들 뭐 토지를 이용한다든가 내진 설계. 뭐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 내진 설계 하나겠죠? 지진 예보, 해일 경보, 안전 교육 시행.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분이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어. 그래서 요것까지 아마 문제를 다 풀면 될 거고요.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제 수업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거 우리 뭐뭐 해야 될지 정리하자고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목요일 날 어 일단은 프린트 정리해 주고요. 그다음이 모의고사 풀이 영상 그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언제까지 올릴 거냐면 어 목요일까지. 그다음에 프린트 정리, 모의고사 풀이 영상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집. 문제집은 수요일까지 드릴게요. 기초 거 하나, 더하기가 없다. 기초랑 어려운 거. 고난이도. 서술형까지 있다. 서술형. 자, 정리하면 프린트 정리, 모의고사 풀이는 영상, 그 다음에 문제집. 이것만 하면 되나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빠진 거. 네, 올리드는 기본적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그게 기초라고 생각하면 돼. 음. 아이고. 령현이 문제 풀 게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정리를 해서 올려줄게요. 그리고 삼성고 기출은 선생님이 찾아서 이게 너무 더럽지 않으면 선생님이 올리고 만약에 너무 그지 같다 하면 선생님 다른 거 파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유정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고생들 하셨어요. 누구누구 안 들어왔어. 이놈의 새끼들. 누가 안 들어왔어? 누구야? 누가 안 들어왔지? 서준이 늦게 들어왔네. 용준이가 안 들어왔었나 보다. 오케이, 알겠어요. 고생들 했어요. 빠염.